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월급의 잠이와 꼰대 김광주입니다. 네, 뭉치 양성민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달도 많은 휴가철, 자동차 운행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다가 자동차가 까먹고 있는 소중한 우리들의 월급 통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자동차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회초년생들이 대부분 취업을 하면 제일 관심 가지는 게 첫 번째가 월급 통장, 그 다음 카드 발급, 그 다음에 요즘 남자들은 뭐 시계, 여자들 핸드백 관심 가졌죠. 그 다음에 차에 대해서 관심이 가지고 시작돼요. 실질적으로 사회초년생 자동차에 대한 키워드가 핫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요즘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젊은 친구들이 어떤 사회적 이런 여러 가지 구조, 뭐 집 사기 힘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렇게 좌절감 때문에 언제 내가 뭐 발 뻗고 편하게 살 때가 있겠냐. 차라리 돈 벌 때 누리자, 즐기자. 그렇지. 이렇게 해서 카드를 팍팍 끊고 요즘 뭐 할부 리스 뭐 제도들 좋으니까 수입차라고. 그렇게 해서 심지어는 수입차를 하나 사서 거기다가 묶고 자고. 그죠? 트렁크에다가, 트렁크에다가 옷을 다 넣어서 이렇게 하고, 또, 아침에 세면 이런 것들은 뭐 공중시설들이 많으니까, 한강 저런데, 저런 데서 대충 하고, 또 이제 영 불편하면 뭐 사우나 한번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하는 사례도 실제 있다고 깜짝 놀랐어요. 멋진데? 집이 멋져나? 움직이잖아. 깜짝 놀랐어. 그래서 오늘은 좀 관련돼서 저희가 한번 꼼꼼히 한번 따져보겠어요. 이게 NH투자증권에서 나온 그 자료인데 되게 자료가 잘 정리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차를 이제 당연히 생활 필수품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았죠. 근데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는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가 보면 대략적으로 약 한 30% 정도는 출퇴근 용도. 그렇죠. 출퇴근 용도죠. 그렇죠. 출퇴근 용도고. 솔직히 서울에서 출퇴근 안 가지 못하잖아. 근데 담배 사실 이렇게 통계는 나와야지. 이게 이제 전국적인 통계일 건데, 서울 같은 경우에 출퇴근을 차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고위직이나 이 차가 출근뿐만 아니라 업무에 통상 이용을 하는 이런 영업직이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사실은 차를 거의 아파트에서 안 끌고 나와. 귀찮아. 뭐 차가 안 가는데 뭐. 그래서 지방에는 당연히 근데 필요하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30% 정도 출퇴근, 나머지 20%가 뭐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 기타 여행이라든지 뭐 기동성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 여기 우리 뭉치 집에 한번 이 자동차를 이 비율에 한번 비추어봐요.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의 자동차는 출퇴근 비율이 몇 % 정도 되고 쇼핑, 기동성, 여행 목적, 운전에 좋아서 사회적이신 기타. 저는 얼추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정도. 왜냐면 실질적으로 저는 출퇴근을 차로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여행도 그렇고 기동성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제 같은 경우는 출퇴근 거의 안 하니까 뭐 간혹 이제 업무 그때 차가 필요할 때 빼고는 우리 와이프 뭐 이마트 갈 때 쇼핑 또 뭐 간혹 차가 필요한 기동성 그 다음에 어쨌든 여행을 가려면 뭐 장거리 여행은 어차피 차를 포기하고 대중교통 기차나 비행기 타는 거고 그 다음에 운전이 좋아서는 뭐 이 나이에 무슨 운전이 좋아 사회적 위신 무슨 2000cc 가지고 사회적 위신이 생기겠어. 그래서 쇼핑, 기동성, 여행 목적 정도. 여행 목적도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근거리, 근교 여행 외에는 안 쓰니까 거의 뭐 그러다 보면 우리 집 차는 이렇게 절반을 휴가 중. 절반 이상이네. 그렇지. 절반 이상 일 중 쉬어. 그렇죠. 그래서 꼰대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만 밖에 나가 있고 나머지는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막혀 있는데 실질적인 그러면 이게
이런 승용차를 구입하고 유지하는데 얼마나 돈 드는지 이걸 한번 따져보자는 거야. 네, 따져봅시다. 자, 얼마나 들까요? 첫째, 우리가 이 이제 보이는 고등비와 변동비가 있잖아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안 움직이도 내야 되는 비용. 그 다음에 자동차를 움직일 때 나가는 비용. 안 움직이는 가마두어도 주차하고 있어도 그렇지. 나가는 돈을 우리가 고등비로 하는데 이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렇죠. 이게 평균이요. 평균적으로 보니까 이건 NH투자증권 그 자료인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월로 따지보면 월 한 25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 실질적으로 할부 이런 게 해당이 되겠죠. 월 25만 원 정도가 나오고 뭐 이자 포함해서 그렇지. 25만 원. 이 25만 원에는 액기 포함되어 있네. 할부금으로 대략적으로 14만 원. 그 다음에 뭐 보험으로 약 한 6, 7만 원 정도. 월로 계산해 보면 세금이 월 4만 원 정도지. 월 4만 원. 그렇게 하니까 월 대략적으로 한 25만 원 정도가 나와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잘 쓰신 분들. 물론 이제 차 크기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이 정도 나갑니다. 이거는 정확한 데이터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차를 움직인다 할 때 드는 비용. 그렇지. 움직인다. 움직일 경우에는 일단 기름값. 일단 그 기름값이 대략적 평균적으로 28만 원 정도. 월로 기준 28만 원. 기준으로 한 28만 원 정도. 그다음에 유지하는데 12만 원 정도. 유지하는데 이 유지하는 게 기본적으로 보면 뭐 갈아 끼고 그렇지. 그렇지. 노후화되면서 엔진 오일 갈고 브레이크 패드 가는 것들. 여름 되면 에어컨 필터 갈고 뭐 이런 평균 12만 원. 평균 한 월 12만 원. 보통 이제 월 12만 원이 꼬박꼬박 나간다기보다도 어느 때 왕창 한 30만 원에 나간다. 이런 것들은 이제 평균 하니까 월 한 12만 원 정도 된다. 통행료는 대략적으로 통행료 월 한 5, 6만 원 정도. 월 한 5, 6만 원. 고속도로 통행료. 그렇지. 그다음에 주차료 5, 6만 원 정도. 주차료 이런 게. 서울 같은 경우는 더 들죠 주차료가. 월 10만 원, 20만 원이죠. 기타. 기타. 자, 기타가 이게 뭐가 들어가겠어요? 뭐 사고 났고 찍고 받고 뭐 아시사리 이런 것들. 또 불법 주차, 스티커, 그죠? 속도 위반, 이런 것들이 기타. 2, 6만 원. 2만 원 정도. 2, 3만 원 정도. 2, 3만 원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움직인다 싶으면 차가 대략적으로 한 53만 원 정도가 월 평균 나간다라는 거야. 사실은 여기에 이제 보이지 않는 변동비도 있죠. 그렇지. 차를 타고 나간다는 것은 놀러 간다는 소리니까 그렇지. 나가다 보면 뭐 또 뭐 주스를 하나 사 먹고 커피를 한 잔 사 먹고 또 가다 보면 뭐 하여간 뭔가 이런 뭔가 이제 이것 때문에 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들이 변동비, 생활비를 높인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차를 타고 주스를 사 먹으려면 주차 가능한 곳에 먹어야 되고 주차 가능한 주스 파는 곳은 비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비용이 굉장히 크죠.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반영이 안 됐을 건데 평균적으로 대략적으로 보니까 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는 25만 원. 그 변동비 같은 경우는 53만 원. 연간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약 한 1,000만 원 정도예요, 이게. 연간으로 보면 한 1,000만 원. 즉, 그 말하면 내가 차량을 샀다. 그러면 1년 유지비가 약 1,000만 원 정도. 1년 유지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면 야, 이게 월 거의 뭐 월 78만 원으로 나와 있네, 여기. 그렇죠. 대략 이 정도 들어요. 즉, 사회초년생이다. 차를 샀다. 연봉이 3천이다. 3천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000만 원이 쓴다. 1,000만 원 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날아간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가 사회초년생들을 봤을 때 한 3년 정도 되는 시점에 한 번씩 보면 덜 모은 친구가 안 모은 친구가 있어. 그 차이가 뭘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딱 하나예요. 차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순자산이 적냐 막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제가 이제 강의나 이런 거 할 때 재테크 기업 미래 할 때 이런 이제 자동차가 있고 없고를 단적으로 어떻게 비교해 주냐면 예를 들면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고 자동차가 필요할 때 예를 들면 주말 같은데 차라리 1박 2일 렌트를 해봐라. 1박 2일 렌트해서 내가 나가는 돈하고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을 때 나가는 돈이 1박 2일 렌트할 때 좋은 차를 해도 또 매주마다 새로운 차를 바꿔 타면서 신차 그렇지. 그렇게 해도 그쪽이 더 싸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데 오늘 명확하게 또 검증이 되겠네. 그죠? 좋은 또 강의 자료 하나 얻어가네 또 꼰대가.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 얼잠 프로젝트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넣은 자료에 의하면 제일 재밌어요. 이 돈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차를 일단 사지 않고 연간 1,000만 원 되는 돈을 일단 사지 않고 대신에 움직이는 것들은 대중교통을 해보자는 거야. 대중교통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한 월 25만 원 정도가 든다는 실질적으로 그 정도 들 거예요. 월 25만 원 정도가. 이 얘기는 이제 택시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지. 25만 원 정도가 든 택시도 타고. 그렇지. 그래 빼고 나면 한 700만 원 정도가 연간 남는다라는 거야. 700만 원 정도. 즉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해보자라는 거지. 원래 금융권 이런 거 잘해보면 뭘 쓰는 거 아껴가지고 투자해보자라는 거. 왜냐하면 뭐라도 팔아먹어야 되거든. 그렇지. 뭘 팔아먹어야지. 그리고 이게 이제 NH 증권이니까 증권에서 팔 게 뭐 있어? 연금이죠.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 이런 것들이지. 그래서 얘들이 지금 이 700만 원을 연금저축펀드 또 IRP 같은 어떤 펀드성 상품에 넣을 때 어떻게 되냐 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잘 짜냈지. 왜냐면 IRP 연금저축 연간 700만까지 넣을 수 있거든. 야, 어떻게 이렇게 잘 짜냈을까? 아들이 작당 맞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연간 2% 정도 수익률로 가정하면, 되게 높지는 않은 수익률인 것 같아요. 투자 수익률로, 2% 정도, 차량으로 세이브 되는 거 가지고 저축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10년 뒤에는 20년 뒤에는 대략적으로 2억 정도 되고요. 30년 뒤에는 대략적으로 3억 정도, 대략적으로 3억 정도가 돼요. 야, 크네. 큰 돈이네. 즉, 예를 들면 42초년생이 30대인데 차를 안 샀어. 차를 안 사고 그냥 삐대는 거 자주 타고 삐대고 얻어 타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필요하면 렌트하고. 그렇지. 그럼 60대 됐다. 그러면 3억이 생긴다. 3억이 생긴다. 근데 만약에 40초년생이 차를 샀어. 새 차를 샀어. 그럼 기본적으로 연간 1,000만 원씩 나가. 그러면 63억이 없다라는 거야. 크지? 크네. 그러니까 이것은 차를 없애고 니는 집에서 꼼짝하지 마라 이 뜻이 아니라 그렇지. 차를 없애는 대신에 대중교통 필요하면 택시라도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이용했을 때 나머지 돈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4초년생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이 드신 분한테는 이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50대가 뭐 50대가 예를 들면 연태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뭐 그 부분들이 차를 사고 뭐 안 산다고 해서 물론 영향이 좀 있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큰 금액이 된다 그게 아니라 일단은 세이브 되는 비용도 있지만 즉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세이브 되는 비용 자체가 상대적으로 미래에 크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복리가 붙기 때문에 그 가치가 적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거야.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즉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해당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대부분들 이런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차를 되게 사고 싶었고요. 제 수준에 봤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그 한 1600cc 정도 되는 이런 수입차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싶은 로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갖고 싶다. 아니면 1900cc라도 뭐가 됐든 갖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도움이 되겠죠. 근데 꼰대 한번 얘기해 봐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요 의외로 다른 사람한테 별 관심이 없어. 뭐냐면 내가 외제차를 가지는데 이 외제차를 꼭 외제차 호적등본에 내 이름이 박혀야 내게 아니야. 내 이름이 꼭 박혀야만 내가 가지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그죠? 다른 사람한테 그 호적등본 보여줄 것도 아니고 물론 다른 사람하고 관계없이 내가 이걸 갖고 싶다라는 로망이 있다 하지만 그것을 이제 소유한다는 의미보다는 내가 이제 그 차를 이용해서 즐기고 타고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내가 소유해서 집에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타고 다닌다는 의미라고 보면 사실은 그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자신의 로망을 또 이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양한 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이 그렇잖아요. 꼰대들 입장에서 보면 젊었을 때는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야지 무슨 거 쓸데없이 월급 돈 이렇게 하면 이건 꼰대거든. 그렇지. 세대가 다르거든. 그렇지. 그래서 다만 이게 젊은 친구들이 그런 로망을 어떻게 하면 또 절대적으로 현실적으로 돈도 따라가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즐길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친구를 볼 때 그게 그 사람 차인지 아닌지 호적등본 보여달라 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보통 이게 차량들 번호판 있잖아요. 번호판을 보면 뭐 예를 들면 허 번호판이라든지 이렇게 렌트차는 나오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그런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일일이 다 생각하지 않아.
그죠? 생각하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그런 외부 시선을 떠나서 자기 자신의 로망을 경제적으로도 지혜롭게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확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아까 30년 뒤에 3억 정도라고 하면 이렇지. 지금 세차 살래. 아니 나중에 좀 참으면 나중에 집 하나 줄게. 어떤 갈래? 야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겠네. 문제. 그렇죠. 이렇게 질문 드릴 수도 있지. 그러면 당연히 이제 거기서 첫 번째 좋다라고 하면 뭐 모르겠지만 그래도 후자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 자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사회초년생들한테 그래도 자동차를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감안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꼭 차가 필요하다면 사회초년생 신분에 맞는 팁을 한 개 줘보자고. 팁을 좀 줘보자. 뭐 크게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일단은 오래 타야지 차를. 사면 오래 사고 좀 그 교체 왜냐면 차량 자체가 교체하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이 돼요. 세금. 그렇죠. 예. 취득세, 그렇지. 등록세.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취득세가 한 7% 가까이 되니까 신차 가격에 대체로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 2천만 원짜리 같으면 뭐 2714 어영부영 한 200만 원 들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최대한 좀 오래 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바꾼다면 이제 고정비라든지 병동비가 적게 되는 차. 예, 또 경차로 바꾸는 게 도움이 되시겠죠. 경차가 근데 뽀다고 안 나잖아. 예.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렇지. 대신 집이 한 개 줘. 집 하나 줘. 예. 경차 하나 사면 집 하나 붙여줘. 그러니까 이제 행복주택. 나이가 들면 모르고 사회초년생들은 경차 구입하셔도 돼요. 예, 구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정이면 사실 때 신차보다는 중고차. 왜냐하면 경험도 적고 초보고 처박을 확률도 높고 그리고 감가상각 자체도 커요. 차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3년 정도 지나면 30% 정도 감가상각이 되고 수입차 같은 경우는 1년 지나면 25% 정도 감가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감가가 워낙 크게 생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첫 차라면 중고차 구매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팁입니다. 여기서 꼰대의 실제 경험을 하나 더 생생한 팁을 붙여드리면 중고차를 진짜 새 차 사지 마세요. 중고차 이게 대리점이나 이런데 조금 이제 연락망을 가지고 있으면 또 연락망이 없더라도 이게 구하면 다 구해지는데 새 차를 사서 그거를 카드 깡을 하는 사람이 있어. 3천만 원짜리 새 차를 할부로 사서 그걸 얼른 중고차 시장에 대팔면 중고 시장에 대팔 때는 목돈을 받잖아요. 할부차인데 그죠? 예를 들면 또 그 새 차를 카드를 사가지고 그것을 또 카드 깡 비슷하게 또 바로 중고차로 내다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백만 원은 세이브 돼요. 그리고 운행 기록도 깨끗해요.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면 진짜 새 차를 그냥 그것은 새 차 가게에서 뽑아와서 중고차 대리점에 갖다 놓은 그 주행 기록밖에 없어. 예, 그런 차를 몇백만 원 이렇게 낮춰서 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고차는 새 차보다 싸잖아요. 어쨌든 제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를 항상 사요. 항상 중고차를 사는데 제가 조금 차 전문가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를 항상 사는데 중고차를 살 때 싸니까 제 같은 경우는 항상 카드 일시불로 해요. 카드 일시불로 하면 어제도 다음 달에 갚는 거니까 즉 이제 카드 일시불로 할 만큼의 자금을 확보하고 이거 할부하면 비용이 비싸니까 카드 일시불로 딱 끊으면 또 어떤 혜택이 있냐면 카드 포인트가 올라가. 일시불로 질렀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세 번째는 보험료 있잖아요. 보험료를 이제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애들이 크니까 우리 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애들 차 안 타요. 운전을 할 수 있는데 면허증이 있는데 왜냐면 애들 별로 차를 타지 않고 잘 타지 않는 애들을 가족 운전으로 애들까지 운전자에 포함시켜버리면 청년 자녀, 성인 자녀들까지 포함시키는 보험료가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와이프하고 내하고만 딱 한정, 부부 한정으로 가입해 둡니다. 그런다, 그건 아주 싸요, 보험료가. 그런 다음에 이놈들이 운전해야 될 때, 예를 들어 휴가를 같이 간다든지, 이럴 때는 그 기간만 이렇게 특약을 운전자 단기 특약을 가입하면 아주 싸요. 예, 그렇게 하면
보험료가 아주 절약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좀 지혜롭게, 이게 다 돈이니까, 지혜롭게 활용하면 좋겠고, 사실은 늘 타고 다니는 차 때문에 이자를 내고 이자를 내고 있고, 또 뭐 월급에서 매달 꼬박 몇십만 원이 빠져나가고, 이거는 참 그때부터 발생하는 간접 비용들. 그죠? 간접 비용들. 또 차 타고 나가지고 대리운전하는 비용들. 술 한잔 끊고. 그런 비용들이 알고 보면 참 만만해. 가랑비에 옷 젖는다. 팍팍 젖는다. 그런 것들을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죠. 새 차 살래? 나 좀 집 하나 줄까? 물론 그 뭐 비유 자체가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뭐라도 지금 1%라도 수익 내기 쉽지 않은 판국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진실 좀 직시하고 좀 실속 있게 준비한다면 조금이라도 뭐 거울점에 편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딱 팁을 드리고 끝낼게요. 뭐냐면 보통 중고차 살 때 뭐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 차량 이력이 잘못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데 진짜 이게 차 기능 때문에 이제 조금 비싼 중고차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 카센터 같은 데 보면 그 거래하는 이제 자기 집 거주 지역 주변에 그런 분들 일당 주고 같이 가세요. 일당 주고 한번 같이 가가지고 한번 드라이브 같이 하고 하면 그런 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대부분 차 이력 정보하고 상관없이 그거에 대한 코멘트를 해줘요. 예,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것들을 자꾸 이제 내 돈 쓰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쏟고 사는 경우도 있고 잘못 사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론 모든 것은 내가 비용을 지불한 만큼 그 이상 이익이다. 그죠? 예, 공짜가 사람 잡는다. 공짜 좋아하다가 잠이 안 온다. 예, 잠이 안 온다. 자, 오늘 또 자동차 관련돼서 좀 돈 정보를 드린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고 예, 저희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돈 벌면서 자동차 타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